교재는 372페이지 보십니다. 건축법은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. 이제 5문항이 이제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나오게 되니까, 그리고 이제 건축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법 자체가 까다롭진 않은데 그 대신 상대적으로 문제가 이제 대부분 숫자가 나옵니다. 숫자. 그래서 수치를 암기하셔야 돼요. 이거 왜 안 지워지니? 뭐? 뭘로 지었나 보다. 언젠가 지워지겠죠? 네, 거기까지 안 쓰면 되겠지.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있는 이제 건축법인데 수치가 시험에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여기는 한번 공부를 하면 특별하게 복습을 이제 제가 수업을 뭐 자세히 해줄 부분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론이 뭐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 짓는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용어하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니까, 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, 그래서 제가 이제 보라는 부분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건 X표 치세요 하면은 X표 치는 경우는 2개예요.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어떤 용어의 정의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뒤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설명을 2번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여러분 혼동될까봐 그걸 X표 치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7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. 그죠? 6문제에서 그 정도 결론이 나요. 그래서 보통 한 6에서 5 보통 합격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, 그럼 이제 7문제에 해당하는 부분,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면 양이 좀 많이 줄어요. 한 반 정도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다. 그러니까 X표 치는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후술되는 경우와,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외울 것 많은데 출제는 잘 되지 않는 부분,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건축법의 법의 목적. 자, 이 법은 건축법이에요.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, 점은 그리고예요. 구조, 그 다음에 설비,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설의 안전, 기능, 환경,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을 한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문장이 되게 2줄이죠. 되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, 시험에서는 이 용어 정의를 물어본 문제는 한 최근 10년간 한 번 정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, 우리가 이제 먼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규제하는 게 건축법일 것이다,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.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하늘에다 질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 땅이 필요하겠죠. 땅이 필요합니다. 필요한데요. 이 건축물을 짓는 땅은 기본적으로 대지라고 하는데, 이 대지는 일단 도로랑 접해야 됩니다. 그래야 대지라는 걸 인정을 받아요. 그러니까 땅과 대지는 다른 게, 건물을 지어 있거나 또는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거든요.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짓지는 않았지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물. 그랬을 때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는 4m 도로를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. 그래서 4m 도로 확보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, 그 다음에 2m를 접해야 돼요.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거든요. 이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방차가 들어와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가끔, 자,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 땅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삼각형 형태로, 예를 들어서. 근데 여기 도로랑 접한 부분이 1m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맹지라고 합니다. 들어본 적 있죠? 부동산 학교에서. 그러니까 접했는데요. 근데 2m 이상을 접해야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서는 뭐를 규제하겠어요? 대지도 규제해야 되죠. 왜? 도로랑 접해야지 허가가 나니까. 그러니까 건축법은 땅에다 줘야 되니까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지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, 이제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는데,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뭐 철근, 콘크리트, 슬라브 구조, 뭐 목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구조를 왜 규제를 할까?
뭐 일단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만약 화재가 난다 그럼 우리 건물이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상업 지역에는 그러면 내 집이 불붙으면 옆집도 불붙으니까 목조 구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럼 구조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건물의 구조. 설비라고 돼 있죠. 건물이 50층이에요.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불편해요? 다리 한번 부러져 봐야 그렇죠? 우리 학원에 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네,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서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설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만 단쪽으로 내용했지만 냉방, 난방 모든 설비들이 있어요. 심지어는 뭐야? 네트워크, 인터넷 설비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. 기준을 정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는 용도에 따라서 규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돼지우리다. 그러면 이제 축사 이렇게 표현할게요. 소나 돼지우리다. 그러면 그 축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적인 뭐예요? 단독주택이다.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건물을 하는데 단독주택에는 당연히 난방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난방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냉방이 어떻게 뭐 그냥 손풍기로 하든지 손풍기 부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겠어요. 그런데 이제 난방 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광열, 빛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예요. 근데 축사는 그런 것들이 좀 덜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기준이 같겠어요? 다르겠어요? 다르겠죠. 그죠?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완화되어 있는 것도 있다.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쓸 때랑 창고로 쓸 때의 규제 범위는 하다못해 페인트 하나를 쓰더라도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이 돼서 그걸 정한다는 게 뭐야?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? 법으로 정하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. 법으로 정하여. 다시 이 정한다는 건 뭐예요? 규제하여라는 거예요. 근데 원래 무언가 규제를 하려고 하면 규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규제할까요? 하죠. 그럼 거기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 있어. 나는 이제 그 법 딱 보면 그 법의 목적과 그냥 막 쓸 수 있어 그냥. 그 거의 맞더라고. 그렇죠. 예, 축산물 관리법 그럼 축산물 관리법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축산물을 갖다가 뭐요? 뭐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. 국민의 뭐요? 뭐 생명과 뭐 안전, 그렇죠. 먹거리 안전 이렇게 써 있겠죠. 그래서 그걸 공공물리 증지 위반적 목적으로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그 공법은 다 이제 우리가 공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안전 기능, 환경, 미관 을 향상시키면서 향상은 나아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건축법 법조문이 100개였으면 지금 200개거든요. 그럼 늘어났잖아요. 예를 들어서. 그럼 규제가 범위가 늘어났다는 건 뭐야? 안전이나 기능이나 환경이나 미관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되었을까요? 강화되었을까요? 예전에 지은 건물보다 지금 건물이 더 나아지겠죠. 그걸 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. 향상됨으로써 공공복리진의 이발적 목적을 한다 이렇게 해서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건축법은 건축물 등을 규제해서 뭐라고? 건축물 등을 규제해서 안전, 기능, 환경, 미관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. 그 밑에 있는 공익의 목적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. 근데 사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안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 시험에서 이 네 개를 다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안기, 환미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. 두 문제에다. 안기, 환미. 어떤 건물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해.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환경하고 잘 어울리면서 또 건물이 뭐예요? 미관에 중요하죠. 왜냐하면 내가 쓰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지나가다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? 보니까 도시의 일부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. 친구들하고 보통 여행을 가면 이제 먹파하고 보파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. 먹파는 뭐야? 먹는 걸 그렇게 유럽이나 미국에도 동남아시아 가도 먹는 거 오로지 먹는 거.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거 진짜 맛있지 않냐? 그거 맛있지 않냐 이 먹파와. 그다음에 거기 진짜 야 멋있더라. 멋있다. 보파. 보는 애들. 그렇죠? 예, 먹파 보파로 나눠져요. 그러니까 같은 여행지를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토킹이 다른지. 그렇죠? 그러니까 먹파 애들은 잘 못 먹고 오면 짜증이 빵 나고 보파 애들은
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못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. 그렇죠?